지금부터 라이트난 텔레비의 제2분기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원건 각지에서 이렇게 주말인데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 오늘 처음 이렇게 민주평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위해서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문위원 여러분은 여러 가지 또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의 우리의 스스로의 역량과 실력을 가지고 말 그대로 자문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입니다. 평화통일에 관한 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기구입니다. 그동안 시대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역할과 유상의 차이가 있었으나 평화통일이라는 일관성 있는 원칙 아래 범국민적 통일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정권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바꾸기도 하는 창조자 역할을 합니다. 이번 새 정권 하에서도 국민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뜨겁다면 어떤 정권이든 국민 영혼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통일운동을 생활화하고 전 국민의 영혼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대답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10글자 안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글자는 자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건의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분야든 자문 역할을 하려면 자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보통 자문위원으로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가? 나는 대한민국 통일 정책에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평화통일을 얼마나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들은 해외에 있다 보니 남북관계에 대한 정보나 또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것이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명칭 자체에서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가치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민주평통은 가장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헌법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국민들의 통일 여론을 있는 그대로 수렴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며 통일 역량을 결집시키는 일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화합과 소통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남과 북, 또 북과 미, 또 미국과 우리 한국 간의 살원과 같은 외교 줄타기 속에 우리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합니다. 우리 결의가 하나 되는 바람이 곧 통일 영혼입니다. 통일을 바라는 마음 속에 이념 갈등은 존재할 수 없고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올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통일을 앞당기는 발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꽃이 피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를 비롯하여 우리 전망위원들께 통일 영혼의 불꽃이 사그러지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분기 주제 토론 관련된 영상을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대략 한 12분 정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지호입니다. 소중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2분기 정기회의 주제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 건설을 경내외 정책 추진 방안으로 진행합니다.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정책권의 주제 토론을 거쳐서 통일 의견 설문지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 등 종합 정리에 2분기 의장님 정책권에 소중히 반영할 계획이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전함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는 미중 패권 경쟁이 장기화 구조화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강대국들 간의 관계 변화로 다자간 협력 체제가 약화되고 자국 우선주의와 비글로컬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재무장과 글로벌 분리 경쟁이 촉발됐으며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글로벌 협력과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핵과 ICBM 시험 중단을 약속했던 모라토리엄을 철회하고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반드시 중지돼야 합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정상은 한 목소리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한미 동맹과 한국에 대한 미국 안전보장의 견고함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한미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굳건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 평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기초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문제 대응을 주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 개발 구상을 실천해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일방적 대북 유화 정책이 아니라 상호주의와 실사도시적 접근을 통해 남북 공동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할 것입니다. 언론 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분야 교류 등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협력도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등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적 통일 기반도 마련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통일 거점을 설치해 통일 방문을 확산하는 한편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등 젊은 세대 맞춤형 통일 교육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북 인도 지원은 조건 없이 추진하되 필요한 곳에 전달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인도 지원의 효과를 살려야 합니다. 북한이 우리의 지원에 호응한다면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한반도 보건의료 플랫폼 등을 통한 민관 상시 인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은 대북 식량 및 긴급 보호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분단이 수십 년 지속되면서 이산가족을 비롯한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등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를 확인하고 정례 상봉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남북회담과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과 납북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남북한 당국은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한국 사회 성공적 정착을 위한 초기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취업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정기회의 주제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 건설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시청하셨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하고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쪽 테이블에 지금 설문지가 안 와 있는데 좀 주시겠어요? 설문은 2022년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긴장과 갈등의 남북관계를 평화로운 남북관계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우선 추진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 계신 자문위원님들과 같이 의견도 하시고 또 설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가 나와 있으니 혹시 참고를 하시고 네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것이 진실인지 그 뉴스 보고에 나오면요 거기에서 10%가 진실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성 우리가 주도가 돼서 주도가 돼서 1분에서 2분 정도 짧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이쪽 그룹으로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자 누가 네 마이크를 받아주십시오. 일어나서 하세요. 네. 성함 말씀하시고 자 집중해 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저는 사실 민주혁신 초고생 20기에 처음으로 들은 구양수입니다. 우리 테이블에 이 여성들만 앉아있지만 아주 열렬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걸 제가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하는데 제 의견이 조금 들어갈지 모르지만 또 제 의견이 이 모든 사람과 공감되는 게 있거든요. 첫째,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그 말씀 중에 두 가지를 우리 테이블에서는 아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미 군사 동맹 강화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둘째, 모든 말씀에 모든 정책이 북에 대한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지오폴리티컬이 외부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사태랄지 미국에서의 그 동남아 아시아의 체제 속에서 슈퍼파워 메인티넌스 이런 그 야심이라면 조금 말이 틀리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정부에서 비자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 군사동맹 강화 북의 비핵화를 하는 주제하에 이것저것 1, 2, 3, 4, 5 그거는 북한한테 메시지가 하나의 유언이지.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헬로 북한의 형제들이여 우리 남한은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테이블에서 전체적으로 나눈 얘기고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는 저 세대는
반공주의 사상을 너무나 공부하고 살아가는 세대예요. 우리 세대는 조금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기는 너무나 힘든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여러 그 스타디를 하는 그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보자면은 한국의 젊은 세대들의 두 가지 그 이슈가 있는데 이 남북 통일에 대한 넘버 원 젊은 애들이 이 왜 남북이 갈라졌나 왜 DMZ가 있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 무식하다는 거 첫째 둘째는 지금 현재 메이콜 N 세대 결혼도 하고 싶지 않고 애기도 낳고 싶지 않고 이런 세대들은 무관심인 거예요. 그럼 우리 민주형통에서 해야 될 일은 그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알리며 공감대 확산이 되어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늘 compassion, 영어로 하면 compassion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태도가 되어야만이 이북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디플로매틱이라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게 터지지 않나 이런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다른 게 또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수상께서 핵을 올리는 거는 셀프 디펜스예요. 그것마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셀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넘버의 셀폰. 그 얘기는 얼마나 많은 인포메이션이 그 민중들에게 들어가겠냐고요. 김정은 수령께서 모르시냐? No. 알고 있습니다. 자기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고 있는 핵실험 개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위원 김민재입니다. 저희 테이블에서는 우선은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교류의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에게 우리 K-팝을 이용해서 진짜 BTS, 뭐 블랙핑크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영향력 있는 그런 한국 K-팝 가수들을 좀 사용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통일이 왜 꼭 우리가 필요한지 통일의 필요성을 이렇게 인지시켜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캠페인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그래스루트 무브먼트로 정말 우리가 외교 관계나 아니면 뭐 미국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도움을 찾기보다는 정말 온 국민이 남한이든 북한이든 상관없이 젊은이들부터 온 국민이 통일을 영원하면은 꼭 그렇게 실행 가능성한 방향으로 정치적이든 외교적이든 모든 게 다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쪽은 아까 우리 네, 말씀하시죠. 저희 조 의견도 있지만 제 의견이 50%니까 틀리더라도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추진 과제에 저희가 오늘 토의 주제로 외에 제가 평소에 느꼈던 그 한반도 통일 문제 그냥 개인 생각인데 왜 세계적으로 분단된 나라가 평화 통일이 한 번밖에 없었는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삼국 시대는 통일이 아니고 각 세 나라가 싸워서 한 나라가 된 거가 통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얼토당토한 제 생각 통일을 위해서 일단 북한 기득층의 기득권층의 안전을 보장해주자. 안전을. 통일, 북한, 우리 남한에서 통일을 바라겠지만, 북한의 기득권층은 통일이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통일이 되면 불안하니까. 통일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경제 이런 것이 힘드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3등은 3대, 4대는 4대,
보장해주마. 통일해라. 웃으시는 분위기인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주제에 있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대한 지원, 당대한 지원을 말씀하셨잖아요. 당대한 지원. 그래서 당대한 지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니네가 이걸 하면 우리가 당대한 지원을 해주마. 북한에서 비핵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은 왜? 엄청난 그 사람들이 옛날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도 이루어낸 게 핵입니다. 핵. 그 수백 명이 죽었다고 죽음을 견디면서도 개발해낸 게 핵인데 그것을 어떤 보장 없이 없애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도 전 국민이 반대하겠죠.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해냈는데 다른 나라에서 너네 핵 포기해. 그런 거 해주마. 그럼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 그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 담대한 지원을 조건 없이 제가 요새 빠져있던 드라마가 따라해 보시지 않으면 보고 워낙 재미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북한에서 그 이종혁이한테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도 그 규택이라는 사람이 규택이 도청하는 사람 그 사람도 자기가 도움을 받고 자기 아들도 손혜진한테 도움을 받음으로 해서 마음이 이종혁에게 더 쏠리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좀 이종혁이 형이 규택이를 도와준 거, 손혜진이가 그 규택이 아들을 도와준 거, 뭘 바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좋은 걸 받아오더라. 그래서 먼저 바라지 말고 좀 해주고 우리가 좀 국방력이 있고 견적이 있어 해준 이상.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개인의 의견을 들으려고 마이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됐는지를 말씀을 제가 듣는 자리입니다. 유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정환입니다. 근데 이게 이 자리도 굉장히 좀 소중한 자리인데 역사라는 건 이게 하루아침에 바꾸기 참 어렵거든요. 그 사실 제가 평통 역사가 제가 여기 이재명 회장님하고 우리 선한 회장님 다음으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평통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한인에 관해서 어떤 박한식 교수와 세미나 이런 거 참가하면서 많이 좀 한 번도 이제 귀 기울여 듣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방법이 없을까 아니 저 개인 고민해보고 하지만 그 이전 평통 제가 초대 회장님 뭐 신영구 회장님, 심중구 회장님, 김백현 평통 회장님 쭉 2년 사이에 쭉 하셨잖아요. 그런 과정도 제가 다 알아. 근데 우리가 이런 자리도 계속 소중하고 우리의 후배들이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고민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절대 뭐 금방 뭐가 한번 그냥 우리가 밥 먹고 그냥 얘기 한번 그냥 하고 하는 것이 결론 낼 수도 없고 정치 국가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가 제가 오래는 안 하겠습니다. 보세요.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뭐 유럽의 명예혁명 이 피를 흘리면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그냥 공짜 없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4.19 혁명 그다음에 뭐 광주 뭐 민주화운동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죠? 뭐 박정희 대통령 뭐 10월 유신에 반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민주주의 지킨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그 정평태를 가지고 뭐 여야 정권 교체 얼마나 좋아. 뭐 지금 뭐 민주당 뭐 좀 잘하잖아요. 한국이 진짜 민주화된 그 나라로. 잠깐만요. 지금 주제에서 많이 벗어나고 계시는데 오늘 토론 주제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바뀐다고 해도 그냥 말은 뭐 이렇게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20년 전이나 계속 대통령들 뭐 우리 또 평통 이렇게 자문위원들 얘기하지만 역사가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하지만 그냥 우리도 의견을 내는 거지만 그런 진전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네, 하십시오. 저보고 하라는데.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랜 기간 언론사에 종사하신 우리 재승모 우리 장모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노래방 같아요? 네. 네, 말씀 잘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승모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요, 남북 간에 있어서 스포츠 교류를 좀 통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남북한 스포츠 대회도 좀 개최를 좀 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이한 경제적 협력 기반 조성으로 인해가지고 옛날에는 북한 관광 명소를 갖다가 조금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허가를 받고 이제 왕래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조금 발생됐으나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주 그냥 깔끔하게 그냥 핵심한 말씀에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여기 패드 테이블에는 누가 우리 수석님께서 말씀 서로 마이크 들리니 북한들이 계시는 거예요? 예. 아니 미안하게 자꾸 저한테 밀면 예,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네, 한마디 하니까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우리 민주평통 위원들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한국의 전 국민이 통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어떤 모멘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이제 평통 위원들도 사실 저도 오랜 기간 했지만은 초창기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 통일 아카데미라는 게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매 기마다 시작이 될 때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가 좀 말로만 우리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잠깐 읽은 몇 줄의 통일 정책이 우리 가슴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걸 뼈저리게 느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윤석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될 우선 추진 과제는 넘버 1, 남북 대화 채널을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 우리가 있는 미국에 유엔이 있습니다만 유엔 등 이런 국제 기구를 통해서 대화 채널을 정기적으로 살려나가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게 첫 번째 과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넘버 2, 대북 방위 체제와 한미 군사 동맹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를 했죠. 이런 것도 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북한 얘네들 핵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달나라에 보낸다. 이 정도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 나를 이렇게 하는 그것도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안보 채널 이런 걸 강화해서 북한이 핵 가지고 남한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걸 자꾸 또 주입시켜야 될 그런 능력 과시와 이런 한미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 유지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넘버 3, 이 북한에는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우리 남한은 산림 사업이 잘 돼가지고 산불이 걱정인데 북한에는 산불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나무가 없으니까. 그런데 홍수가 나면 싹쓸입니다. 그래서 아사직전이 되고 그 주변 사람들이 아주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데 대한 환경과 자연재해에 대한 남북 공동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걸 좀 자꾸 발굴해가지고 어떤 국제기구나 아니면 기존의 뭐 선교사님들 많이 가잖아요. 우리 몇 분들 와서 우리한테 와서 강의도 하고 그랬지만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좀 어떤 채널을 연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넘버 4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그전에 했는데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남북 대화나 남북 소신 목례를 통해서 남북한 국민이 서로 통일이 절실하다는 이런 필요성을 우리가 느껴야 이게 동서독이 왕래를 하면서 결국은 통일을 이루었듯이 우리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분단국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가 절실히 원하는 통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 혼자 생각이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회장님께서도 인사 말씀하실 때 강조를 하셨지만 저희 자문위원의 역할이 자문을 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을 통해서 토의를 하시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께 자문을 꼭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사실은 오늘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2가지 주제가 더 남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할 텐데 조금 신속하고 간략하고 좀 핵심만 요약을 해서 다음부터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2번째 주제는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를 선언했습니다. 통일 준비를 위한 추진해야 될 중점 추진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클형 박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본하고 이번 그 질문 사항을 보니까 뭐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새로운 정부로 나오면서 아마 통일 정책에 대한 부분도 일부 변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강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강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늘 그랬듯이 그 통일 정책에 대한 부분은 뭐 문화 교류와 다른 여러 가지 뭐 이산 가족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방법론적인 것보다는 대국민적인 그 공감대 확산이 먼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먼저 좀 실천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통일에 대한 어떤 그 방법이 후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뭐 비핵화라든지 지금 종전선언 이제 전 정부에서 다뤘던 종전선언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진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대국민적으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공감대 확산을 이룬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여론기관에 대한 조사를 봐도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국민 자체에서도 여러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실제 통일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양극화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부터 국민들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키고 자꾸 여론화를 하면서 이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적인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저희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자. 예, 안녕하십니까. 멤피스에서 온 성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할 때 3가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추가적인 질문에서 조금 다운트긴 한데 일단은 저도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의견에 동감하는 게 그 통일에 대한 전 국민 끝에 그 생각이 세대 간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때려잡자 김일성 물질을 땅콩 산다. 예, 지금 제 머리에 남아있는 것도 그거긴 한데,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통일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공감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 국민들에 대해서 통일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제 기억으로 제가 한국에서 해마다 있었던 표어 아니면은 무슨 모금운동 할 때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게 평화의 땐 지금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편적인 일정한 사건을 위한 그런 이벤트보다는 앞으로 이 현재 북한과 남한의 경제적 차이를 통일이 닥쳤을 때 통일된 독일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통일기금 마련 부분 쪽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된다. 예, 그 부분하고 두 번째, 지금 메르켈 독일 총리가 걔가 장기간 존경을 받으면서 했는데 그분이 동독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과연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출신한테 그만큼 나라의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쪽 부에서 누구 말씀? 네, 말씀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어쨌든 보수 정부가 새로 이제 정권 잡았는데 제 생각입니다. 뭐 큰 얘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역대 이명박 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 때 보면 남북 관계의 대화 교류가 완전히 단절됐던 경험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어쨌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류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빨리 시간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이거를 퀘스천을 읽으면서 통일 준비를 선언에 대해서 통일 준비, 글쎄 통일이 언제 될까요? 그보다도 평화의 한반도를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의 한반도를 선언했으면 좋았을 건데 내년과의 통일 준비에서 추진의 축전 상황은 북한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과감한 걸 하나 했는데 대국민 북한 정보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북한에서 방영되는 TV 프로그램을 그냥 남한에서도 볼 수 있게끔 근데 남한에 보여줄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받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보는 프로그램 방송들을 그냥 남한에서 보고 서로 좀 공유 좀 하고 북한은 이렇구나 그런 걸 좀 해서 남한 사람들이 좀 이해를 좀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남북한 평화와 통일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헌법기관의 자문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바란다를 자유스럽게 기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보로에서 살고 있는 양혜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바란다. 아까 저쪽 테이블에서 말씀하신 거 조금 비슷한 것을 먼저 말씀하고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정확한 정보, 진실된 정보입니다. 두 번째, 더 이상 간첩,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간첩이나 빨갱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쓰지 않기를 바란다. 셋째, 북한을 향한 용어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학생들의 교과서도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바꾼다. 그 다음에 원칙과 일관성에 의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말한다. 더 이상 담대한 지원이라는 말은 하지 말고 서로 공동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북한은 자연을 나눠주고 우리는 경제력을 나누고 이렇게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우리가 뭐 거지한테 뭐 주는 것처럼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자. 남북과 북미 협상의 약속 이행을 꼭 하도록, 특히 지금 아직도 우리는 휴전입니다. 휴전선언, 종전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대화를 얘기를 하는데 진실된 마음,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을 가진 그런 대화를 남북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제가 토론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열기가 남달랐는데, 네, 잘 됐습니다. 네, 자, 여기서 누가 하시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끝부분에 하니까 손해인 것 같아요. 말을 해가지고 마치 컨닝하는 기분인데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는 평통자문위원회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는 할 일 없어서 모이는 거 아니다. 우리가 보낸 이거를 정리해서 명심하라. 그 첫 번째고요. 통일에 대해서 앞에서 해왔으니까 나도 얘기해본다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강경한 의지를 가져달라. 보여라. 두 번째,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거다. 윤석열 정부 5년이면 끝난다. 국민적 차원에서 해라. 세 번째, 우리가 이 통일이라는 거를 계속 얘기했지만 내일 모레 윤석열 정부가 통일을 우리 정부가 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지 말고 자세대 그 앞으로의 리더를 키워라. 그 리더를 키우는데 돈과 막대한 정부의 지지를 보여달라.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여성 컨퍼런스 참여 결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조은하 의원님께서,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멘즈 평통자문위원 조은하입니다. 영어로는 조윤하고요. 제가 여성분과 소속이기도 하고 청년분과 소속이기도 해서 여기저기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소속이기 때문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열린 세계 여성 컨퍼런스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는 텍사스 날씨가 아주 건조하고 엄청 더웠다고 하는데 제가 가기 바로 전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간 날은 너무 날씨가 좋았고요. 그리고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댈러스에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이번에 갔을 때 저희는 켈리체님, 최은희님, 그리고 한인민님, 그리고 제가 4명이서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참석하니까 서로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도 됐고 소속감에 대한 든든함이 있어서 좋았고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거기 댈러스 협회 위원님이 마중 나오셔서 저희를 호텔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도착함과 동시에 섬세하게 준비된 손길과 무대 기획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이렇게 큰 무대를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한 10분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 이미경 부의장님, 그러니까 서울 부의장님께서
지금까지 가부장적인 사회 질서에서 벗어나 21세기 문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그 중심에 여성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그 컨퍼런스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오셨는데요. 태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레바논, 한국에서 다들 오셨고요. 다들 여성으로서 현지에서 높은 지위에 각지에 영향력 있는 리더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요,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토론과 발표, 강연, 현지 시찰 등 공식 일정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셨던 게 저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전체 위원회 40%가 저희 여성들인데 여성들로서 또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화 공공 외교 사례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화 공공 외교라는 거는 저희 한반도 평화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인식 공감대를 형성하여 각 국가로부터 우호적 협력과 지지를 견인하는 것, 활동 예시, 평화 통일 강연회, 토론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K-POP 경연대회, 전통문화 공연, 한국 음식 알리기, 태권도 등 체육행사, 그리고 일상, 그러니까 가정, 회사, 학교에서 등에서 한국을 알리는 것들을 많이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8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10명씩 나눠가지고 8개 군임을 만들어서 첫날부터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토의를 많이 해서 마지막 날에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틀란타에서는 켈리츠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평화 통일에 대해서 사행시를 집기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지은 평화 통일 사행시는 어떻게 지었냐면요. 평평한 내 가슴, 화딱지가 죽겠네. 통일이 되어 일순간 뜨겁게 부풀어지는 가슴을 느끼고파. 이렇게 했는데, 근데 떨어졌습니다. 저희 어찌나 많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셨는지 모르죠. 너무 많이.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여성 컨퍼런스를 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를 부르고, 저희 꿈에서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항상 그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통일 문제는 우리 자신이 일으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내 자녀를 위한 우리 가족의 미래로 여기지도 않고요. 통일은 우리가 그렇게 모두가 바라고 이루어야 될 꿈이긴 하지만 각자의 삶과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신기루로 지금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일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자라왔던 그 세대가 물러나고, 그리고 남겨둔 이상 가족이 다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통일을 나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는 수십 년을 떨어져 살아도 다시 보면 반갑고 안 보면 보고 싶은 것이 가족처럼, 저희도 한 민족, 우리 결의 커다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같고 역사가 같고 언어가 같은 우리는 모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 여성 컨퍼런스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평화를 이끄는 창조적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는데요.
여성 컨퍼런스를 통해서 부드럽지만 강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소프트 파워가 생명 존중, 생태계 회복,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한 발 더 앞당기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라스 협의회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고요. 만약에 저희 아틀란타에서 여성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제가 가서 보고 배우고 느낀 거를 참고로 해서 더 멋지고 더 훌륭한 컨퍼런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먼 곳까지 오셔가지고 후원금을 내주신 저희 아틀란타 민주평통 김형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최석기 위원장님으로부터 장학기금 골프 기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석기입니다. 그 포스터 좀 보내주실래요? 포스터. 이게 2018년도 18, 19 계속 넣어주시죠. 18, 19, 20, 21 이렇게 작년 그죠? 했는데 보시겠지만 이제 최근 18, 19, 20, 21 4년 그죠? 4년 동안 했는데 우리 저 김영희 회장님께서 회장님이 취임하시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2018년 한번 보실래요? 네. 그 보면 이제 차세대 육성 기금 모금이죠. 그죠? 그 다음 19년도요. 그 다음에 차세대 장학 기금 모금.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코로나 일어난 그 시기인데 북한을 이렇게 관여도 기록되는데 이 대회는 2020년 3월 15일이죠. 이 대회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골프 대회가 한 번 있어요. 저 대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14일날 3월 14일날 주지사께서 비상사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 저희가 우리 회장님이야 간부들이 모여서 장시 한 2시간까지 토의해서 하자 했는데 15일날 그 코로나 과정에서 100명 가까운 참석하셔서 그때 마련된 펀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 오셔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저 대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2020년 대회였습니다. 제가 미국 전체에서 유일한 골프 대회가 하나였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작년도는요. 작년 거 보시면은 2021 보시면 이제 작년 거죠. 2월 20일에서 저는 장학기금 모금. 그래서 올해 행사도 마찬가지로 장학기금 모금이고 원래 5월 15일날 계획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저희가 8월 14일 리니온 골프클럽에서 하기로 계획을 잡았고 이미 계약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8월 14일날 리니온 골프클럽에서 제民주평택터 대회에 주최하고 저희 또 체육국가에 주관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업무 내용이 있고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보시면 뭐 사실은 골프 대회를 보통 한 120명이 참석하는데 저거 하기 위해서 보통 한 4, 50가지의 그 체크리스트가 필요한데 그냥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쭉 봐서 보시겠지만 뭐 가장 기본적인 배너나 팬통기부터 해서 다음은 뭐 여러 가지 밑에다 보실래요? 보시면 제가 짧게 줄였는데 하겠습니다. 저기에 스텝이 최소한 2, 30명의 스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120명 중에서 보통 30명 정도는 저희 팬통위원이 참여하시고 골프대회를 그다음 90명 정도는 저희가 팬통위원이 소개하시면 일반 분들 오시는데 저희 임원들이나 팬통위원께서는 그날 볼도 치시고 또 그 행사 전과 후에 또 도와주시면 됩니다. 되고 또 저나 몇몇 분들은 전혀
공은 안 치시고 그냥 행사만 진행하는 이렇게 많은 일인데 저희가 밖에 조금 전에 여성 컨퍼런스 그 다음에 있는 통일 아카데미는 다 돈을 쓰는 행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펀드를 받는 행사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자부심도 가져주시기 바라고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게 우리가 목적인 장학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냥 간단히 지금 마지막 건데요. 수입 지출 예산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조금 이제 수정했는데요. 쭉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밑에 잔액이 28,000불이죠. 26,000불인데 예전에는 12명 정도의 청소년에게 한 1,100불 정도를 줬습니다. 원래 1,000불 주다가 1,100불 줬는데 올해는 물가도 좀 올랐고 해서 조금 이상해서 1,500불 정도는 드려야 안 되긴 해서 12명의 청소년에게 1,500불씩 하면 18,000불 정도의 지금 장학기금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계획대로 이렇게 되면 한 2만 불 정도의 펀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조금 더 콜스폰서나 또 보험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저 12명의 청소년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12명의 청소년 대신에 제가 목표는 한 15명 정도입니다. 15명 정도면은 그러면 22,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같으면은 15명 같으면 저희가 이제 그냥 그 정기총회 때 뭐 어느 자리든지 우리 학생과 장학금 받는 학생과 부모님을 모십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봤지만 정말 평통의 행사 중에서는 가장 또 중요하고 또 앞으로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나 퓨처 제너레이션에서도 굉장히 좋은 행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해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이 차세대를 영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40라운드 40 정도인데 왜냐하면 이제 바쁜 시기, 첫째는 그분들이 바쁜 시기고, 다음 두 번째는 평통에 대한 약간 뭐랄까 부정적이라기보다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보수적 또 어떤 좀 이런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10년 전에 그랬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막내 딸이 4년 전에 평통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1,000불이었습니다. 1,000불 받았는데 그전에는 평통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는 분들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저 장학금을 받고 나서 평통 간다면 아빠 열심히 하시라고 뭐 이게 굉장히 이게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0월 평통 장학생이 되는 거죠, 그죠? 장학생.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12명이 하더라도 10년 지나면 120명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제가 지금 한 지가 10년 됐거든요. 근데 10년이 금방입니다, 사실. 그죠? 제가 16기 때부터 했는데 10년이 금방인데 그 청소년들이 20살 청소년이 10년 지나면 30살 되면은 나이가 비록 어리더라도 그분들께 평통으로 차실의 이름으로 추천했을 때 그분들 아마 전혀 거부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 평통 장학생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더라도 12명이 아니라 15명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많이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제 곧 이제 TF가 구성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우리 유국희 자문위원님은 이제 참 체육분과로서 매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렇게 여러분께서 보람 있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통에 장학금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디다가 하시나요? 예. 그건 이제 공지를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동남부 5개 주에서 저희가 이제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그래서 예. 심의위원회는 심의하려고 구성합니다. 그 구성은 너무 제가 봤는데 솔직히 장학금 선발하는 기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시듯이 장학생을 선발해서 또 다른 민주 평통에 차세대를 키운다 그런 취지면은 그 선발하는 기준이 그냥 누가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청탁을 해서 들어오는 거 특히 자문위원님들의 자녀들 이런 거는 조금
그 선발 기준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죠? 네. 제가 당사자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견이 많았는데 이랬습니다. 12명을 할 때는 6명은 외부 인사, 외부 인간 순수한 6명 정도는 우리 자문위원 중에서 자녀 중에서 이렇게 추천으로 선발하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했을 때 약간 6명까지는 안 되고 30명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장학금 혜택이 많으면 그게 좋은데 그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저희가 회장님 다 계시 간사님 계시기 때문에 심의해서 정말 공정하고 또 꼭 필요한 분들 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기 총무가 대신 발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기입니다. 저희가 대면으로 한 건 3년 만에 처음 한 거고요. 저희가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했지만 요번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총 55명의 학생이 참석을 하였고, 그리고 총 10명의 수상자, 최우수상부터 장려상까지 다 10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 중에 2명, 최우수상과 우수상, 유주현과 이다윗 형제가 총 40명 본선 진출해서 6위를 했기 때문에 참 좋은 결과였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진행됐던 거고요. 저희는 지난 5월 14일 날 한인회관에서 만나서 저희가 무려 한 2달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다 줌으로 하든가 아니면 전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또 아틀란타에 계신 분들은 또 방석이나 이런 자질 그런 것들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일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원선 부위원장, 그리고 저하고 이정원 변호사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화다의 MC를 맡았고, 홍보는 이준희 위원이 했는데 지금 오늘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은아 위원님하고 장군 문제 출제하는 데 참 많이 노력을 하였고요. 왜냐면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까지 저희가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통역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잘못 번역하면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상의하고 많이 회의 끝에 문제도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도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많이 선물도 받아가셨고 또 참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시면은 회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하셨고, 또 총영사관에서 총영사님이 나오셨고 오셔야 하는데 행사 때문에 영사님, 다른 영사님 오셔서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하신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기 김현정입니다. 20기 처음 들어요. 근데 보통 한국학교 학사 일정이요. 5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굉장히 학생들이 바빠요. 그래서 혹시 일정이 가능하시면 다음 해부터는 한 5월 셋째 주 정도에 그 정도 하시면 정말 더 많은 학생들이, 저도 사실 참가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5월 14일 종강식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교가 알면서도 못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 조율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회의를 많이 했지만 그런 사실을 저희가 모르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더 참고를 해서 진행되는 과정은 5월 셋째 주 정도 하시면 아마 더 많은 홍보도 많이 되고 참여를 훨씬 더 많이 할 거예요. 요번에 대면이 너무 오랜만에 했다 보니까 광고도 조금 미숙했고 신문사에도 많은 연락을 드렸고 했지만 광고는 많이 안 나갔습니다. 일단 한국학교만 이렇게 하셔도 참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온 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다음 학교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우리 많이 고생하신 우리 총무님한테 박수 한번 드리고, 훈장, 포장 관련돼서 지원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추천 요건은 자문위원 경력 3년 이상인 현직 자문위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훈장은 15년 이상. 그러니까 공을 쌓은 기간이 15년 정도 이상 되셔야 되고, 현 여기 지금 자문위원으로서 3년 이상 하신 분이면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는 저희가 이제 추천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자문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어떤 분들이 저희 협의회의 대표로 미주위원회에 이렇게 나가실 건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7월 26일까지 저희 자체 모든 심사가 끝나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략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안에 제가 카톡으로도 연락을 드릴 텐데 이 일주일 안에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할 건지 어떤 분이 되셨는지를 저희가 공표를 하고 나서 그 패키지를 본부에다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해외 지역 관련된데 뭐 기본적인 정보는 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계실 거고요. 자세한 세부 세행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더 이상 들을 말씀은 없고, 예. 항공운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즘이가 상태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갈 때는 한 30만 원 줬는데 지금 그까지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그 이왕 해외지 오랜만에 하는 행사를 하면은 아예 동참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미주 뭐 물론 남미가 합해다만 사실은 우리가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해외 지역에 많은 분들이 가면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우리 빽 있으신 회장님이나 우리 단사님 강의가 들려서 저 항공운이 일부가 아니라 최소한 반 정도는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좀 강력하게 좀 가시고 싶습니다. 자, 새로운 안건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저희가 한 3분 정도 있는데 1분 정도씩만 말씀하시면 제가 3분 정도 모실 수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세요. 네, 아까 우리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우리 총영사님하고 얘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부터 하는 우리 정기 우리 지역 회의는 아틀란타 몇 명, 또 40명? 지금 한 50명 정도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솔직히. 물론 뭐 항공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만 일단 70명 가야 되지 않나. 최초로 우리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저조하면은 또 다음 21기가 아마 피해보다도 숫자가 또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숫자가 다른 활성화된 데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겨우 우리 40년 만에 100명 이상 올려놨더니 그냥 1년 만에 다시 줄어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것이 꼭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많이 하셔서 끝나고도 뭐 DMZ나 또 다른 광진구하고 또 자명회를 맺어서 또 한 가지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장학금임 학생들에 대한 그 심사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합니다. 뭐 어떤 백을 주는 것도 없고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젊은 학대를 위해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교회에도 많이 그런 펀드레이징을 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부분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전에는 10년 동안 그 천사표 아시죠? 천사포를 했는데 조금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물론 어려운 사람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과 또 그분들이 사실은 주체 세력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그렇게 방향을 바꿨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쉽게 면접 평가